반갑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이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비즈니스 기초체력으로 강의 주제를 정해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아직 줌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빨리 줌을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체인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처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20대, 30대에는 또 다른 처음이 있었습니다. 저의 20대에는 카드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한지를 몰라서 그냥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누구나 다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결혼을 처음 했습니다. 결혼 처음 했는데 여기가 무등산 전망이에요, 광주. 근데 그 전망대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는데 이 많은 집 중에 우리 집은 없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도 우리 아이가 생기기 전에 집을 갖고 싶다라는 꿈을 그때 당시에 갖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엄마가 처음 됐습니다. 정말 못난 엄마였던 것 같아요. 내일은 조금 더 성숙한 엄마일 수 있길 간절히 바랬고요. 그래서 육아책을 그때 읽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지 계속 생각하면서 배우려고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저의 20대, 30대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게 익숙하지 않은 게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체인 비즈니스를 처음 했을 때도 저는 저의 인생에 처음 네트워크를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 관계십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저는 기초체력, 비즈니스 기초체력, 그리고 기본 지키기. 이거를 지금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체인 비즈니스를 한 지 6년 차 됐는데요. 그건 것 같아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나 그 노하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서 꾸준하게 하는 거, 꾸준하게 진행하는 거. 이게 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포기하지 않느냐? 내가 생각한 걸,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어떤 상황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 안 되면 어때요?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모든 일들은 안 돼요. 안 되는 걸 얼마나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체인에서 매 시기마다 매월,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뭘 해야 될지를 꾸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했을까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요, 계획하고, 그 다음에는 수정하면서 이거를 반복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할 것인가? 내가 함께하고 싶은 파트너가 있으면, 그리고 또 저를 소개시켜주는 스폰서님이 계시죠. 그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기보다는 따르고, 그리고 대가집을, 그를 위해서 그만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채워나가면 돼요.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 강점혁명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우리는 모두 약한 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약한 걸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시간도 너무 많이 간대요. 대신 내가 잘하는 걸 더 극대화시키면서 강점을 만들면 그 약점은 어떻게 될까요?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워나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거를 5가지를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2가지를 찾았습니다. 이제 3가지 남았죠? 그리고 스타트 하셨으면 채널 고정, 확증, 편향, 미쳐야 미칩니다. 우리 살면서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본 거는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그리고 현재 나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안 좋은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시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 LOS 미팅에 꾸준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이렇게 중강의를 통해서 하는 미팅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세미나 진행을 하고 하는 미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떨까요? 중강의를 통해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정제한 미팅,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죠. 근데 개별적으로 센터, 이런 세미나를 할 때는요, 다릅니다. 또 다른 무언가를 전달해 주기 위한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LOS 미팅에는 정말 꾸준하게 참여하셔서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사 선택을 합니다. 뭐냐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린다. 우리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근데 내가 상대방의 단점만 바라보고 그것만 계속 보면 어떤 걸 배우게 될까요? 맞아요. 단점만 배웁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잘하는 것만 보고 그 잘하는 걸 내 걸 만든다면요. 누가 가장 좋을까요? 바로 장점을 보고 있는 내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파트너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의 장점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장점을 취한다면 정말 엄청난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통일되지가 않아요. 근데 시스템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어때요? 시스템 보고 사업을 하라고 임성호 교육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사람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일 때도 있고 그리고 뭐예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계속 내가 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 이거는 안 맞다라는 거죠. 우리 비즈니스는 시스템을 제대로 배우고 내가 거기에 밀착돼 있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반복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비즈니스의 원리는 반복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반복했어요. 왜? 반복을 하면서 실패할 때도 있죠. 근데 어때요?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강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똑같은 강의 자료로 진행을 해요.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처음 할 때는 어떨까요? 그냥 내가 준비한 그 자료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반복하면요.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성공 시스템입니다. 반복된 미팅에 즐겁게 참여하고 파트너에게 그거를 반복하면 돼요. 스피치의 반복, 강의의 반복. 복제 사업이지 창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항상 언제나 제발 나를 먼저 점검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로버트 기요사키의 4부면이 있어요.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든다. 시스템을 산다. 시스템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 4부면이 뭐냐면 이거예요. 직장에 다니며 시스템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 월급 생활자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그 자체인 사람. 어떤 사람일까? 자영업자. 그리고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시스템을 소유하며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비즈니스, 비사부면입니다. 시스템에 돈을 투자하며 돈이 당신을 위해 일을 하게 만드는 거. I사부면, 가치 투자죠. 이게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이 사부면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곳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저는 지금 시스템을 소유하며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으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의 또 꿈은 뭘까요? 맞아요. 시스템에 투자하여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이 I사부면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서 돈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정한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I사부면을 가기 위해서 아직 B사부면에서 열심히 이 시스템을 만들고 따르고 가고 있습니다. 직접 일한다. 개인적으로 일하고 수입, 잠재력이 유한하다. 시스템을 구축한다. 팀워크로 일하고 수입, 잠재력이 무한하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노동소득은 어떤 걸까요? 자, 일시적인 노동소득, 지속적인 권리소득. 한번 볼까요? 시간과 돈을 맞바꿉니다. 지속적인 권리소득은 레버리지 방식의 수입이 창출이 됩니다. 산출급 수적으로 증가하는 자산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산입니다. 부재로 일을 멈추면 수입도 끊깁니다. 이게 노동소득의 가장 취약이죠. 내가 만약에 어디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되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수입이 안 나온다는 거죠. 권리소득은요, 내가 멈춰도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노동소득은 진정한 부의 창출이 아닙니다. 권리소득은 진정한 부의 창출이 가능하죠. 시간의 자유가 없습니다.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발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변화와 자기 개발로 남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끊깁니다. 일을 그만둬도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게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최희은 가족분들에게 나는 어디에 있을 건지. 저는 항상 이게 저한테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할 때 저한테 항상 질문을 하는 습관? 나는 어느 쪽에 있고 싶은지. 모두 권리소득에 있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권리소득이 내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꿈과 목표를 세웁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권리소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집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꿈은 오직 집이었어요. 그러면 집을 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근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딱 했는데 모두가 그 한 번도 준비된 대로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때마다 저는 그 계획을 수정했어요. 계속 수정하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를 할 수 있게 계속 수정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알게 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무조건 되는구나. 내가 못하겠다,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내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계속 수정하면서 또 수정하면서 방법을 찾으니까 저는 그 꿈들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 비즈니스가 목표가 없으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 삶을 그냥 살았을 때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없는 분은 어때요? 에너지가 실은 없죠. 근데 뭘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예를 들면 나는 이것도 할 거야, 이것도 할 거야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꼭 사업을 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어때요? 만나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목표가 있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계속 그거를 키우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비전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채이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의 모든 꿈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이런 포부, 그리고 채이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꿈이 커집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잘게 쪼개는 목표도 필요하고요. 이달의 목표도 필요해요. 잘게 쪼개는 목표는 뭘까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예요. 오늘 하루, 지금 이 하루, 다시 오지 않은 오늘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이 하루가 모아져서 달의 목표가 되고 그 달이 모아져서 연이 되겠죠. 그리고 가치와 명분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큰 비전을 세우고 한다. 이거는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저의 개인적인 꿈입니다. 저의 아들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을 낳을 때도 좀 힘들게 가졌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좀 힘들게 가졌고, 이 아이를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뭉클하죠. 우리 엄마가 처음 됐으니까. 얘 이렇게 쬐깐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는 생각, 정말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키우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나의 이렇게 하고 나서 반성, 그리고 몰라서 힘든 거,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아이 키운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컸습니다. 어떤 엄마가 되고 싶었냐면, 저는 아들에게 존경받는 엄마, 그리고 아들의 꿈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엄마, 단 없어서 못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언니와 형부,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동생, 그리고 언니와 형부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게 저희 언니와 형부가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잘하셔요. 근데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나이 차이도 있고 아직 기반이 어려웠기 때문에 뭔가를 해줄 수 있지가 못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느꼈었던 거는, 먼저 나부터 내가 가족들에게 피해가 안 되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는 우리 언니와 형부가 100을 하면 내가 10%, 20%, 30이라도 할 수 있는 동생이 되자. 이게 저의 개인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가 있어야 부자가 될까요? 이거를 부자 자아상이 또 다른 저의 꿈이 됐죠. 20% 안에 들어가는 거는 7억이 있으면 된대요. 그리고 10% 안에 있으면 9억 700만 원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현금으로 유동 자산이라고 해요. 저는 채윤에서 또 다른 이 꿈을 위해 지금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먹어도 일할 수 있는 저의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50, 60, 70, 80이 되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걷기만 하더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할 수 있는
나의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느 누군가의 꿈을 찾아줄 수 있는 어른,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젊은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어른, 젊은이들이 찾는 노인이 되고 싶은 게 저의 나이 든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꿈입니다. 저는 처음에 채인을 만났을 때 200만 원을 벌고 싶어서 만났어요. 200만 원 벌어서 항상 아이에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때요? 가족들에게 더 좋은 거,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쓰는 거를 아끼면서 우리 살아왔잖아요. 근데 저에게 선물을 준 게 OIC 우리 제품이었습니다. 그 제품을 쓰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내 모습을 보는데 늙어가는 내가 아니라 얼굴이 환해지는 내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아, 모든 여자들은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내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면 기분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인에서 200만 원을 벌고 싶어서 체인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200만 원 벌어서 좋은 제품을 저한테 쓰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제가 200만 원을 벌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밥도 사 먹고 OIC도 마음껏 쓰고, 그리고 우리 건강식품도 어때요? 내 돈으로 잘 사 먹고. 근데 알았어요. 뭐였냐면 제가 그 다음에 꿈이 커졌어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되고 싶은 게 생기니까 물어보게 되잖아요. 스폰서님, 저 다이아몬드 갈래요. 하면서 스폰서님께. 저 다이아몬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 다이아몬드 좀 갈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이아몬드를 갔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이 스타부터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늄,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로얄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얄 크라운. 이렇게 우리 직급은 12단계가 있죠. 근데 알았어요. 아, 삶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년 차에 다이아몬드를 달성한 것 같은데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도 로얄 크라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 딱 5년 만에 그러면 최고 직급을 가겠어 라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5년 로얄 크라운 달성이라고 저의 드림보드에 또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길을 가는 길이 힘들고 버거울까요? 아니면 이 가는 길이 재밌을까요? 저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죠. 근데 이 가는 길들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5년 만에 로얄 크라운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생각합시다. 어떤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나는 그걸 꼭 할 거야. 그걸 해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나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즈니스의 꿈을 이뤘습니다. 제가 로얄 크라운 달성돼서 핀수여 우리 손혜희 회장님께서 해준 장면입니다. 누군가의 결과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의 결과, 사례를 만드는 리더가 되고 싶은 게 저의 또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 다이아몬드를 100명을
함께 달성하는 꿈과 그리고 로얄 크라운 10분, 10명을 함께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 길을 함께 오면 좋겠다라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딱 남아있었던 게 뭐였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래요. 이분들이 성공한 사람인지 아니면 힘든 사람인지.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자 친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읽었을 때 저 역시 똑같은 꿈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때요? 우리 현실과 싸움이잖아요. 먹고 쓰고 의식주, 그리고 공과금, 세금, 자녀 학비, 그리고 학원비, 그죠? 그리고 사랑구실, 어떤 행사의 경조사, 현실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거를 해결하면서 계속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의 봉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주위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분들이 같이 로얄 크라운을 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부자 친구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부자 친구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 이게 저의 또 다른 지금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꿈입니다. 리더. 저는 사례를 만드는 리더가 되고 싶었고요. 처음에는 지키는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례를 만드는 리더가 되고 싶었고요. 지금은 평생 나를 변화시키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꿈, 그 다음이 저의 사회적인 꿈입니다. 사회적인 꿈은 저희 체인 회사와 함께 어때요? 가장 최상의 레벨이죠. 나눔과 봉사. 우리 주고 받고가 아니라 그냥 정말로 나눔과 봉사 하는 거를 우리 체인 회사와 함께 하고 싶은 게 저의 사회적인 꿈입니다. 자, LOS의 소중함을 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꿈은 내가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싶은지, 나의 50대, 나의 60대, 나의 70대, 나의 80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봤었는데 그 영상에서 뭐였냐면 60대에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60세 때 퇴직을 하셨으면 어때요? 너무나 잘 살아온 삶을 퇴직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사셨을 거고. 그래서 그분 역시 이제 나는 좀 있으면 죽겠지 하고 10년을 그냥 보내셨어요. 70살이 되셨어요. 세상에 내가 10년이나 더 살았네. 근데 그때 어땠을까요? 또 좀 있으면 죽겠지. 80세가 됐습니다. 진짜 이제는 죽겠지. 90세 생일날 펑펑 우셨대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3분의 1을 좀 있으면 죽겠지 라는 생각으로 30년을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90세 때 토익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OS의 소중함을 안다. 우리는 스폰서님과 어떤 관계죠? 탯줄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우리 탯줄이 끊겨지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못 받습니다. 이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OS 미팅에 꾸준히 참여하셔야 되고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LOS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팀워크는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좋아요? 나의 사업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는 우정,
충절, 그리고 고도의 충성도, 팀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채윤은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신세계, 사랑, 희생, 봉사, 나눔. 근데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봉사하고 무조건 나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끝까지 함께 가고 싶고 하시는 분, 더 이게 그러면 어때요? 희생이 되고 봉사가 되고 나눔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분, 그런 분 많이 있으시죠? 저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더 많은 경험과 아직 6년 차밖에 안 돼가지고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걸 하면서 저 역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팀워크를 잘 하려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거기에서 절충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달함에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왜 전달함에 주저함이 있다라는 거는 아직 제품력과 그리고 내가 아직 확신이 덜 든 거죠. 전달자로서 충실하면 돼요. 우리는 제품의 이동을 만드는 사람에게 소득을 주는 플랜입니다. 근데 제품의 이동을 만드는 게 우리의 선택한 업인데 이 제품의 이동을 주저하면 상대방은 어쩔까요? 제품을 발라보고 먹어보고 써보기도 전에 아마 신뢰가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전달할 때는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모르면 스폰서님 연결하셔서 정확한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상대방의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몸에 힘을 빼고 전달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전달이죠. 제품, 웰빙 전도사, 그죠? 그리고 뷰티 전도사, 비즈니스 전도사, 경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제 너무 안 좋죠. 오이가 2개에 5,000원이 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맛있어요. 비싸면 맛있어요. 예전에는 오이를 이렇게 한 푸대 줘도 잘 안 먹었었는데 비싸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같이 함께 안 좋은 경제를 같이 함께 우리는 좋은 경제로 바꿔보고 변화하고 도전하고 싶은 사람 우리는 찾는 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어때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 함께 도움을 주고 하는 평생지기 친구를 만드는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그래서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공 법칙은 정해져 있어요. 파레토 법칙. 내가 10명에게 전달했으면 2명이 오케이예요. 그게 이 법칙을 적용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에 yes, no 하든지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왜? 상대방은 한 번 듣고 몰라요. 그래서 어때요? 아니야, 나 그거 못하겠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자, 어제 제가 제주도에서 갔다 어제 왔는데 어제 제주센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오전에 원칙 미팅 끝나고 잠깐 애프터 미팅을 하는데 회사 정책과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이 앉아 계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듣고 너무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왜? 너희만 좋냐? 그러면 소비자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가서 이제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제 제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품만 받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해를 못하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시려고 하는 거, 사장님, 이해를 못하면 화가 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앉으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후속 조치하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미팅을 할 때도 그분께 이야기를 해줬겠죠. 근데 상대방은 그때 안 들렸던 거예요. 근데 지인이 하니까 그냥 하나 제품 산 거였어요. 그리고 센터에 왔는데 어때요? 저는 정책과 방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였죠. 눈높이가 안 맞았으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앉아서 그분의 눈높이에 맞게 소비자가 혜택 받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해 주니까 그분이 어떻게 가셨을까요? 맞아요. 이제 나중에는 웃으면서 대화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에 우리 너무 그 상대방에게 그 반응에 너무나 기겁하지 마세요. 그분이 화가 나면 사장님 왜 화가 나셨을까요?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분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안내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변화를 보는 즐거움을 느끼자. 어제 화가 난 분을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랬으면 해결이 안 됐겠죠. 맞아요. 근데 가실 때는 또 저랑 제주도가 아니구만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저는 강주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같이 막 대화를 했는데 웃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너무 어때요? 좋았겠죠. 그래서 상대방과 밀당도 살짝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알 수 있게 안내하는 것도 어때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있죠. 그리고 너무 상대방이 겁을 하면 어때요? 기다리는 것도 하나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사항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그 상대방에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제품은 100%죠. 적성은 100%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명연이 빨리 나오죠. 근데 세상에 우리 회사가 정말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우리 회사가 너무 정직하지 않냐라는 말을 해요. 왜? 명연이 덜 나오게 하려면 100% 아닌 거 줄여도 되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성분 넣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먹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100%의 하나의 기적을 가지고 가는 회사, 이게 정말 대단한 회사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명연 나오는 거에도 즐기십시오. 그분에게 너무 웃으면서 즐기지 말고, 왜? 그분은 명연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맞아요, 힘드셨죠. 아우 그러셨구나. 공감해 주시면서 안내할 거를 안내하자. 이렇게 하면 서로 어때요? 기분 나쁜 일들이 덜 발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성장에 대한 목마름을 나부터, 그리고 나부터 변화와 모범을 가져야 해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나부터. 늘 나부터입니다. 이 비즈니스는 늘 나부터예요. 목표의식이 있어야 목표를 갖고 가는 사람과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나부터죠. 내가 먼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자,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불변의 그 리더십, 그 책을 3개월을 읽었어요. 예, 이렇게 늦어요. 성장이 저는 이렇게 늦어요. 왜 3개월을 읽었을까요? 또 읽고 읽은 부분 또 읽고 읽은 부분 또 읽고 하다 보니까 그 책 한 권을 읽은데 3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체주센터 1박 2일 갈 때는 얇은 책을 들고 가는데 그 책은 이제 틈틈이 읽은데 그 22가지를 해라 가는데 아직도 다 애워지지도 않고 아직도 다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디고 늦은 사람도 이 체인 안에서는 어때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내해 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로얄 크라운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점진적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한 걸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어요. 뭐였냐면 꾸준하게 그냥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한 가지씩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어떤 책 한 권을 일주일에 읽은 분도 있고 한 달에 읽은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처럼 3개월, 4개월, 5개월이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진적 성장이 엄청나게 나중에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리 가는 업이에요. 그리고 평생지기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3대까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대까지면 내 자녀의 자녀. 그러면 우리 리더님들의 자녀의 자녀도 있잖아요. 왜? 우리는 3대까지 상속이 되는 업이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사업을 구축하시면 됩니다.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빠른 길보다 바른 길. 바른 길은 늦을 수 있거든요. 늦을 수 있는데 오히려 빠른 것 같아요. 오히려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겉모술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정직한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 있으니까. 자체 정화가 됩니다. 맞아요. 이 안에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정화가 됩니다. 초석을 쌓는 비즈니스다. 이 말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비즈니스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단 하나를 위한 3가지 약속. 전문가의 길을 향하십시오. 지금 이 중강의를 듣고 시스템을 배우고 그리고 처음 경험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하나가 전문가의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전해서 목적의식으로 이동하십시오. 방향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각자의 역할이 있죠. 저도 제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 안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펼치면 훨씬 더 어때요? 문제 해결이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집입니다. 제가 저는 꿈이 집이었다겠죠. 그래서 집을 계속 이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제 정말 살고 싶은 집, 이제 거기가 제가 50대 이후에 마지막으로 살고 싶은 집이 또 저의 머릿속에 구상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자랑을 하려고 사진을 넣어봤어요. 이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의 풍파는 이유와 변명을 찾고 꿈이 있는 사람의 풍파는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유와 변명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늘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그리고 어때요? 정말 열심히 나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때요? 열심히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